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제가 과한 예측을 또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슈퍼볼 하프타임 관련한 예상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보려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꽤 과하고 비약이 많은 분석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재미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들어보시면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냥 방탄이 인기가 많으니까 정도가 근거가 아니에요. 인기가 많아야 한다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현재 NFL이 겪고 있는 문제를 더해보면 방탄의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NFL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NFL은 몇 해 전부터 한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도 마룬5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야 방탄의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2016년에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은 해 8월 NFL 시범 경기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단 한 명의 선수가 기립하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49너즈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후에 캐퍼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과 유색인종을 탄압하는 나라의 국기에는 존경을 표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요.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NFL 내에서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캐퍼닉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도 엄청 심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에게 맞는 나라로 돌아가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2017년 들어서 관람석이 눈에 띄게 비기 시작했거든요. 프로스포츠니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캐퍼닉도 더 이상 저항운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운동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캐퍼닉은 이후에 자유계약시장에 나왔지만 어떤 팀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캐퍼닉 지지자들은 NFL 구단들이 캐퍼닉에게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전히 일부 선수들은 미국 국가가 나올 때 무릎을 꿇고 있죠. 자, 이게 NFL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문제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과 무슨 관계냐? 이 운동이 미국의 가수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하프타임 공연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2월에 마룬5가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을 했죠. 원래 누가 후보였냐 하면 리안나였습니다. 거부했죠. 핑크도 거부했습니다. 마룬5가 무대에 올라왔다면 게스트는 누가 올라와야 제격이겠습니까? 걸스 라이크 큐를 피처링한 카디비가 딱이죠. 그런데 카디비도 인종차별을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런 와중에 애덤 리바인의 라이브가 엉망인 건 둘째치고서라도 마룬5가 정말 성의 없는 무대를 한 데다가 게스트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연을 하면서 NFL이 유튜브에 올린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영상에 싫어요가 미친듯이 박히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단순히 공연이 엉망이었던 것과 더불어서 인종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인 뮤지션이 메인 공연을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이제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정도면 대충 감이 오시죠? 인종차별 문제를 겪고 있는 NFL 입장에서 인종을 아우르는 거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양인, 유색인종인 방탄소년단은 인종차별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리안나가 거부한 상황에서 비슷한 급의 흑인 아티스트를 섭외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백인도 흑인도 아닌 유색인종이면서 인종을 아우르는 팬덤을 지닌 방탄소년단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사랑과 화합을 노래한다? 정말 멋진 그림 아닙니까? 게다가 방탄이 이번에 빌보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 NFL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하프타임 쇼는 연차가 좀 되는 네로라 하는 가수들이 서던 무대였는데 갑자기 동양인 남자 아이돌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팀은 그냥 동양인 보이그룹이 아니라 빌보드에서 본상받은 팀이야 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네로라 하는 가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NFL의 세계화 전략에도 부합하는 팀이 방탄소년단입니다. NFL은 여전히 미국에서는 그 어떤 프로스포츠도 비벼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는 농구, 야구에 비해서 세계화에는 실패한 상황이죠. 그동안 NFL은 끊임없이 유럽 진출을 시도해왔습니다. 웸블리에서 한 해 몇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은 유럽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남미는 또 어떻습니까? 남미에서의 방탄 인기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슈퍼볼 54가 열리는 곳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입니다.
마이애미에는 지리적 특성상 쿠바계 등을 비롯해서 남미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NFL 입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이란 카드가 인종차별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징이면서 유럽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남미계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카드인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그럴듯하죠. 여기에 몇 가지 사족을 붙여보겠습니다. 방탄이 현재 스타디움 투어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공연한 로즈볼 스타디움, 슈퍼볼이 수차례 열렸었고 현재 UCLA의 풋볼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할 시카고 솔저필드, 미식축구팀 시카고 베어스의 홈구장입니다. 그 다음 일정인 뉴저지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미식축구팀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제츠의 홈구장이면서 지난 2014년에 슈퍼볼이 열렸던 곳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공연이 NFL, 슈퍼볼과 연이 있죠. 꿀 FM에서 지민이가 디오니소스 곡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좋은 곡이 나왔고 그 노래 덕분에 또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뒷이야기는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실수로 스포일러를 할 뻔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뭘까요? 혹시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그리고 로즈볼 공연 직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디오니소스 공연에서 표범이 상징물로 등장합니다. 디오니소스의 상징이 표범이니까요. NFL에는 캐롤라이나 팬서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상징물이 흑표범이죠. 이 정도면 올해 뭔가 NFL, 슈퍼볼과 방탄소년단이 좀 더 깊은 연을 맺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번에 이 주제로 이런 스토리로 영상을 만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을 하는 게 인종 문제 등이 얽혀 있으니까 너무 민감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충분히 아미분들도 할 수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은 여전히 지상 최고의 무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 무대에 방탄이 서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탄이 무대에서 평소 실력만 보여준다면 민감한 논란? 그런 건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건 묻어버릴 정도로 멋진 무대를 해낼 테니까요. 끝으로 다른 걸 떠나서 슈가가 하고 싶다잖아요. 내년 슈퍼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슈퍼볼에서 제가 응원하는 풋볼팀과 방탄소년단을 모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